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바이낸스 리스크가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의 방점이 찍히면서 순간적인 급락 이후 확연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36,000달러를 반납했지만 다시금 37,000달러 중반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붕괴 이슈가 아니라 규제 강화 이슈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38,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쩌면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재료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암호화폐 산업 발전 전반과 관련해서 이번 바이낸스의 합의는 긍정적이라는 것, 거래소 붕괴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 JP모건조차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인데 블랙록 역시 SEC와 미팅을 가졌고 그레이스케일도 따로 만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항상 본격 강세장을 앞둔 마지막 약세장 이벤트로 거래소 이슈가 자리하곤 했는데 마운트 곡스, FTX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이낸스 사태의 경우에는 블랙스완 이벤트로 보긴 어렵겠지만 거래소 이슈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 하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저스틴 선, 최근 해킹 주장은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크립토 미디어 웨일와이어의 주장입니다. 과연 단순 의혹 제기인지 진짜 사기 행각이 있었던 건지 여러모로 궁금증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자본과 디파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론토 기반의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12월에 유럽에서 XRP를 기반으로 한 ETP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XRP가 증권이네 아니네 이런 되도 않는 이슈로 인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파생 상품 출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좀 더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된다라면 XRP ETF가 출시되는 상황도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이벤트로 47%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정가가 17만 9천원이고 저희 채널 특별 할인 가격이 10만 9천원인데 이번에 정가 대비 47% 할인된 7만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의 일환이고 12월 3일까지 이벤트 가격이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콜드월렛이나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7만원대 가격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단단하다.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리스크가 터진 것에 비하면 가벼운 조정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소화해내고 다시 37,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르내리다가 이번에는 38,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추가 반등이든 아니면 강력 저항이든 뭔가 선명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5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35,948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렸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고 황소들의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34,800달러에서 38,000달러 사이에서 통합이 됐는데 이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의미한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RSI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황소들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가격이 38,000달러 위로 올라서면 4만 달러를 향한 다음 랠리를 시작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엄청난 저항이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를 해소하면 48,000달러까지 상승 랠리를 벌일 수도 있다. 반대로 가격이 34,8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32,400달러까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38,000달러에 대한 네 번째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42,000달러까지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SEC 위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건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항선까지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알트코인들의 랠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SEC 위원은 크립토맘이라고도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를 의미하는데 이 양반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SEC는 제출된 신청서를 부인할 만한 이유를 보지 못했다. 법원으로부터 조금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된 법원으로부터의 도움은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SEC가 패소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수정안을 업데이트했고 블랙록 역시 SEC와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가 현물 대신 현금 기반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블랙록이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수정을 진행한 것으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언제 승인이 돼도 이상한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을 역임한 토마스 팔리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규제 당국이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하는 자산이다. 이건 규제 당국의 ETF 승인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믿고 있고 이건 훌륭한 발명품이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래저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가 더 단단하게 조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 여론 조성을 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블리시의 CEO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리시는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 산하의 기관 전용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 양반이 운영하는 블리시 거래소도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름의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리스크가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도 나름 비트코인의 가격을 뒷받침해주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합의 덕분에 바이낸스가 붕괴할 수도 있었던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됐고 이건 바이낸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이 정도 이슈가 발생했으면 시장이 한바탕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모습이고 레거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제도권에 좀 더 가까이에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웨일와이어가 재미있는 의혹을 제시했는데 창펑자오 다음 타자로 저스틴 선을 지목한 겁니다. 웨일와이어는 저스틴 선이 또다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스틴 선이 소유하고 있는 HTX와 HECO에서 1억 달러 이상 자금이 빠져나갔다. 저스틴 선은 이걸 해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에 저스틴 선 소유의 폴로닉스가 1억 2,500만 달러 피해를 입었을 때와도 동일하다. 실제로 해킹은 없었고 이건 내부자가 몇 년 전 구축한 백도어를 사용한 사기 행각일 뿐이다. 규제 당국이 이걸 단속하고 있는데 처음엔 샘 뱅크먼 프리디였고 다음은 창펑자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스틴 선이 될 것이다.
FTX는 파산하기 며칠 전 4억 770만 달러 해킹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2014년 마운트 곡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서부터가 의혹인지 다소 모호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꽤나 궁금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바이낸스 리스크로 인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57달러까지 일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 0.61달러 부근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 단기적으로 0.74달러 가능성, 여기서 추가 조정이 올 경우에는 0.56달러 이후 0.46달러 가능성, 이 정도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시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자리하고 있지만 XRP 자체에 대한 이슈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전통 자본과 디파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론토 기반의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12월 유럽에서 XRP를 기반으로 한 ETP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카르다노 등 ETP 상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XRP ETP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초에 펀딩 라운드를 진행을 했는데 189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XRP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XRP가 증권이네 아니네 이런 되도 않는 이슈로 인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파생 상품 출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좀 더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된다라면 XRP ETF, XRP 현물 ETF가 출시되는 상황도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 40달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주간 차트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주면 다시 말해서 2달러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XRP에 대한 포모로 둘러싸일 것이고 그게 강력한 매수 압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후에 최종 목표는 40달러가 될 거란 얘기인데 이건 지금 시세보다 6,600% 정도 반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간에 벌어질 상황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꼭 머지않아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역시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비 슈월츠의 인터뷰 멘트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실물자산 토큰화는 내가 매우 기대하던 분야다. 전통자산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류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XRP 레저는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낮은 수수료 등은 이런 목적을 위한 모든 매력적인 기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XRP의 비전이 1차적으로는 국경 간 송금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의 결제 토큰,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그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베스팅닷컴은 데이비 슈월츠의 이런 발언은 자산 토큰화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리플의 전략적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리플은 2030년까지 30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부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산업을 재구성하는 XRP 레저의 능력, 이 멘트에 대해서 해석을 곁들였는데 부동산 등 물리적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면서 소유권을 분할하고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이게 XRP 레저의 낮은 수수료와 강력한 기술 기반을 활용해서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리플랩스가 직접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최근 홍콩 통화청과의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리플이 담당했던 주제가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였고 이렇게 리플 CTO가 실물자산 토큰화의 의미와 비전, 이와 관련한 XRP 레저의 특장점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하필 또 예시로 부동산을 들면서 결국 리플랩스가 추구하고 있는 XRP 레저의 방향성, 다시 말해 국경 간 송금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특히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디파이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려는 의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체인질리가 2032년까지 XRP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런 숫자들 보고 있으면 XRP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점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체인질리는 내년에 XRP가 최소 0.9978달러, 최대 1.15달러, 2025년에는 평균 1.5달러, 2026년 평균은 2.16달러, 2028년 평균 4.56달러, 2032년 19.91달러, 이후에 23.46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연도별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소 기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0.6달러 수준의 가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6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라는 점은 약간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내년 2월 이후로 일정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다시 한번 리플의 IPO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리플의 이상적인 IPO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찍었는데 그러면서 IPO 시장의 붐, 주식시장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2025년까지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6월 리플이 IPO를 추진하면 주가는 60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프리 IPO 단계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약 35달러로 평가받고 있고 기업 가치는 57억 달러 규모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가 600달러 전망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규모의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링토 플랫폼 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해도 한 개당 0.5달러로 계산을 하면 약 210억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정도인 1070억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600달러로 거래되는 리플랩스, 이건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섹시하고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